자, 10번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납세의 성립이죠. 납세의 성립. 일단은 조세총론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속적, 반복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납세의 성립 시기가 나오면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준비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조세총론에서 2000년도 11회 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해서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냐라는 걸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은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격.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 이거를 꼭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죠. 즉 행위세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행위 시점.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 기간세는 과세 기간 종료일. 끝나는 때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뭘 쫓아가면 돼? 본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수시부가 징수하는 세는 수시부가 징수 사유가 발생.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갑시다. 10번. 국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별표 3개. 어쨌거나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시는 거죠. 1번 양도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 기간세.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 과세 기준이 나왔죠. 과세 기준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세에서 나와야죠. 2번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얘가 바로 뭐야,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3번 인지세에 나왔다.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얘가 맞네요. 이때 이 과세 문서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뭐랬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니까 매매 당사자인 누가? 취득자와 양도자가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 그러면 바로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 단계죠. 4번 증여세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증여받는 때죠. 그래서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증여받은 때. 다만 증여계약은 언제죠,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 증여는 국세 증여세와 자, 증여는 취득세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증여받은 자산을 뭐하고? 양도하고 또 증여를 받았을 때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증여세. 얘들은 언제, 여러분? 증여받은 때죠. 그러니까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에 의한 취득에 의해서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두 부과되고 여러분 증여세도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모두 내야 된다. 증여세는 물론 모두 내야 돼.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일에. 근데 증여세는 언제? 증여받은 때. 재산이 넘어온 때. 그리고 그걸 뭐하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언제야? 증여받은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와 지방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죠. 5번 농어촌 특별세 뭐야, 여러분? 부가세죠. 그러니까 뭘 쫓아야 되는가, 여러분? 본세죠, 뭐. 자, 11번이 바로 2005년도 15회 추가 시험이네요. 1번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때? 60일이 경과되는 때 쇼를 하라. 취득하는 때죠. 뭘 60일이 경과. 근데 60일이 경과할 때 어디서 봤었죠? 60일이 경과할 때 60일 어디서 봤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이죠. 원칙적 신고 기한. 그거 아시면 돼요. 2번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보유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아니죠. 과세 기준이죠. 자, 3번 보세요. 소득세의 가산세네, 밑줄. 소득세를 물어봤어? 가산세를 물어봤어? 가산세. 그러면 뭘 쫓아가야 돼? 소득세 쫓아가야 되죠. 뭐. 재산세. 무슨 세? 보유세죠. 그거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과세 기준이 나왔는데 뭘 집어넣었어? 납기 개실이 나왔네. 납기 개실이 뭐야, 여러분? 재산세 납기 개실이 뭐야,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이잖아, 여러분. 응? 그거 아니잖아. 그건 납부기한이고
재산세라는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죠. 5번 수시부가는 재산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죠. 20회 기출문제네요. 자, 20회 때부터 문제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 20회 때부터 박스 열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패턴이 바뀌는가? 역시 올해도 패턴. 예, 역시 박스 열거 문제. 그럼 박스 열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어렵다는데 저는 정말 박스 문제야. 주워 먹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하라. 그래서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쳐가다 보면은 답이 딱 손들고 있다. 누차 저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2번 납세면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거. 뭘 물어봤어?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물어봤어. 그럼 봅시다. 기억.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 뭔 소리야.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러면 기억은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죠. 그럼 기어 들어간 거 지워버려야 되죠. 지우세요, 한번. 1번 지워, 2번 지워, 5번 지워. 그러면 남은 게 몇 번이냐고. 3번과 4번밖에 없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하나 갖고 세 놈 없애버리고 딱 2개 남긴 거야.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야. 1타 3피에 1타 3피 아니야. 세 놈 없애버렸잖아. 그럼 이제 택일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효당 찬스 아니야, 이제.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점 뭐라고? 뭐 발생하죠? 니은. 리을, 미은 똑같고 디귿. 요 2개만 차이 나네. 니은과 디귿. 그죠? 자, 이해하세요, 지금? 3번과 4번의 차이점. 똑같은 건 볼 필요 없는 거잖아. 무차별한 거니까. 차별이 있는 걸 봐야지. 그러면 무차별한 걸 지어하고 차별이 있는 게 니은과 디귿이죠? 그럼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둘 알 필요도 없어.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뭐죠? 니은. 농어촌 특별세 무슨 세야? 부가세니까 뭘 쫓아가야 돼, 여러분? 본세. 그러면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탈락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몇 번 남은가? 4번. 이렇게 접근하라고,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 안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푼 다음에 답 찾으면 99%는 답 없음으로 빠진다고. 왜? 정확히 모르면 답이 안 나오니까. 감 잡으셨죠? 어떻게 접근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출전에 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리을 봅시다. 지방교육세 뭐야, 여러분? 부가세니까 뭘 쫓아가야 돼? 본세. 본세가 거기 어디 나와 있어? 그 과세 표시되는 세목, 밑줄. 이게 본세잖아,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네.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럼 뭘 쫓아가라고 얘는? 지금 물어본 게 취득세 물어본가 지방교육세 물어본가? 아,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죠. 어떤 거지? 뭐 어떤 거야?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니까 지방교육세를 물어봐서 뭘 쫓아가는가? 취득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뭐가 돼야 돼?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죠. 그런데 자, 바꿉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랍니다. 그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를 했어. 그럼 뭘 쫓아가야 돼? 그럼 얘는 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는 얘기죠. 본세.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죠. 아, 부가세는 본세를 쫓아가는 거야. 세법은 절 쫓아오셔야죠, 여러분. 네, 저 믿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냥 세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저 여러분 분명히 합격으로 유도합니다. 자,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부가세는 항상 아니야, 세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쫓아오십시오.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저 새끼가 생긴 건 이상해서도 실전에서는 그래도 맞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여러분 특징이 뭐죠? 납세 의무에 뭘 물어본 거죠? 확정이죠. 자,
요런 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뭘 물어보는지만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납세의 확정 시기를 물어볼 때는 얘는 당해 세목에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부가징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부가징수만 보면 딱 세 가지야. 신고 납부.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무자가. 보통징수. 이거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징수가 있죠. 이것밖에 없어, 부가징수는. 근데 요걸 국세는 신고 납세 그럴 뿐이고,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요거를 뭐라는 거?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 그럴 뿐이고, 특별징수는 국세를 뭐라는 거 여러분? 원천징수다. 이거 용어만 바뀐다.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차이가 요거다. 그러니까 문제집에는 답하고 해설을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자 보세요. 세법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세법의 당사자는 여러분 우리 다 법을 배우잖아. 그럼 법을 하면은 그 법률 행위 당사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한테 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뭘 보내는 거야? 고지서. 거꾸로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야, 액션을?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 신고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야 차이점은. 다만 여기에 이제 제3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얘는 여러분한테 징수를 해서 얘가 국가세권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납부로 하는 거죠. 요 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징수, 원천징수죠. 은행에다 예금했어. 예금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자. 그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그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빼고 준다고? 소득세. 그게 바로 은행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빼갖고 누구한테 납부하는가? 세무세 납부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는가? 원천징수. 이거야 세법 당사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내 줄이려는 거고 얘는 못 도망가게 하는 거고 이게 쫓기는 관계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신고 납부한 지방세냐? 뭐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 쪽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정리한 거. 그럼 보통징수하는 건 뭐야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이죠. 근데 뭐가 가능해 여러분? 예외. 뭐가 가능해? 신고납부.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종부세에서는. 독특한 애 아니야. 출제는 독특한 놈을 좋아합니다. 튀는 애를 좋아합니다. 평범한 애는 별로 안 좋아해 출제위원이. 튀는 놈. 요즘은 대세가 튀어야 돼.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게 있죠. 소득세,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국세니까 요걸 지방세 돌리면 요걸 뭘로 바꾸면 되고 특별 징수로 바꾸면 되고 얘 쫓아내가 뭐야 여러분? 지방세 쪽. 그 뭐 이거지 뭐 게임 끝이죠 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죠? 이걸 기억해야 돼. 문제는 답하고 해서 쎄빠리게 외우면 뭐하냐고. 이걸 기억해야죠. 그런데 하나. 튀는 놈이 하나 있죠.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애들 있죠. 자동적으로 뭐 되는 애들이 있어? 확정되는 애들 있죠. 이게 예외 규정이죠.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그 성립과 동시에 별도의 특별한 절차, 즉 신고 납부나 고지라는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지세.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썼어 드디어. 드디어 매매계약서 썼어. 그때 그 공인중개사가 그 도장을 찍을 때 손떨림. 내가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고생했냐.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진짜 하늘 날아갈 것 같은다. 그럼 여러분 뭘 써야 돼? 부동산 매매계약서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니까 이게 뭐가 돼? 인지세.
그럼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순간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뭐가 되는 거?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자마자 다시 세무서 가야 돼. 신고하러 왔어요? 아니면 고지서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다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세는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립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확정되죠. 그 다음에 은행이 여러분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뺐어. 근데 그걸 또 세무서 가서 갑자기 이자 주다 말고 세무서 가서 신고하거나 고지서 받아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얘 오니까 쫓아오는 애가 바로 뭐야 여러분? 얘가 그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집에 있는 문제 답하고 해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봐도 답하고 해설 보니면 저대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정리되셨죠? 예. 자, 그럼 가겠습니다. 13번 보죠. 다음 중 국세의 납세무 확정 시간을 설명서 가장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세 무슨 제도? 신고납부세무. 그러니까 뭐 하는 때야? 밑줄 신고하는 때가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예요 여러분? 정부가 부가과세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그것만 찾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 때리는 분이 계시죠. 아니 종부세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출제원이 예외를 물어볼 땐 반드시 예외 조건을 제시합니다. 출전에 뭘 물어보고자 할 때는 예외를 물어볼 땐 반드시 예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외 조건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 답변은 뭘로 하는 거고 예외 조건이 없으면 원칙 이것만 왔다 갔다 잘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틀린 분들이 이거예요. 예외와 원칙을 잘 못 가. 공부를 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제위원이 예외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예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올라가서 대답해야 돼요. 원칙 이것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2번 같은 경우 종부세 예외 조건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그냥 여러분은 원칙으로 답변해야지. 신고 납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 납부 인정되는 걸 누가 몰라? 근데 그걸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잖아. 너 몇 살이야? 그런데 저 남자인데요? 똑같은 거 아니야. 물어보는 포인트를 대답해야죠. 자, 3번 농어촌 특별세 뭐니까 여러분? 부가세. 뭘 쫓아가면 돼? 본세. 4번 인지세. 해당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자마자 어디 가갖고 세무서 가서 고지서 주세요?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인지세는 뭐 여러분?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상속세, 증여세 전형적인 정부 부가과세 의무이죠. 납세 의무자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한 세액을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자, 14번이 바로 16회 때 기출문제죠.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거. 그럼 뭐죠? 1번 종부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럼 그때는 신고할 때죠? 예외 제시됐잖아. 그 다음에 상속세 당연히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세, 재산세, 보통 징수. 답이 될 수 없죠. 2번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다 전형적인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거죠. 3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종부세 신고납부, 부가치세 신고납부. 그래서 부가치세 답이 3번인데 이때는 부가치세가 나왔죠. 상속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나왔죠. 그건 왜 16회 때는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 지금 나오겠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왔다도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등록물에서 신고납부 세목이죠. 증여세 정부 부가과세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세목이죠. 5번 상속세 정부 부가과세죠. 종부세. 근데 여기는 뭐랬어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정하는 경우라고 제시됐잖아. 조건을 제시했잖아. 부가치세 신고 납부죠. 자, 15번 보죠. 20일의 기출문제네요, 최근.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에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걸로 보는 세목이 뭐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부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 원칙이나 예외. 답이 손 들고 있죠.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아, 이러다가 16개 다 맞는 거 아니야? 아씨. 그런 기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야 됩니다. 들기는 새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새끼야. 그런 분도 계셔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안 돼요. 자, 16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17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간접세 물어보는 건데 그냥 뭐 쓸데없이 한번 해본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16번은 뭐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다만 조건 보세요. 지방세 조건은 조건이 몇 가지예요? 자, 16번 문제 지문 보세요. 다음 중 지방세인 목적세를 올바른 거 물어봤죠? 조건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뭐 해야 돼? 첫째, 지방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여러분? 목적세.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야, 여러분? 교교농, 지지 중에서 뭐 잡아내라는 얘기야? 지지 잡아내라는 얘기죠. 자, 18번 부가세죠. 그냥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5번쯤 수정해달라고 그랬죠. 부가세 자꾸 이제 저는 좀 이제 알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제 자꾸 이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그러나 종종과 세액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시면 되죠. 18번에 참고만 하세요. 자, 19번 문이다. 22의 기출문제죠.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기 조건 제시됐죠?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에서 뭘 물어봤어?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 때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우리가 보기 지문 풀다가 순간적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출 때는 분명히 뭘 물어봤어? 옳은 거. 그럼 O. 틀린 거 물어보면 X.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아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다 맞추면 여러분 시험 합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란다. 밑줄. 자, 이 조건이 왜 들어왔는지 이해하셔야죠. 이 말 왜 했어, 출제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면 밑줄.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출제원이 얘기한 거야. 이 조건은 뭐야,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일 때는 가산세와 가산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안 때리는 것을 제외한 것만 가지고 따져라.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걸 가지고 따져라. 밑줄. 지방유예세는 없음. 지방유예는 없음. 밑줄. 이 말은 왜 한가?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요, 가산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뭐 하면? 징수유예. 유예는 뭐야, 여러분? 뒤로 미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허용하에서 미뤄주는 거야, 징수유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유예일 때는 분납이나 징수유예할 때는 분납기한이나 징수유예일 때는 가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되는 걸 가정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출전에 거기에 단서를 걸어놓을 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 특징이 이거죠. 문제 지문에 못 깔리는가? 단서, 가르고 닫고. 자주 나오죠, 요즘 문제. 이걸 왜 나온지 물어봐야죠. 그럼 봅시다.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옳은 거 물어봤죠? 모두 몇 개인가? 사실 저는요, 이 문제 봤을 때요, 아, 역시 출제한 교수님은 다르긴 다르구나. 레벨이 일개 학원 강사가 근접할 수 없는 저 하이 소셜한 레벨에 있는 분이 맞구나. 자, 제가 왜 탐복했냐면, 자, 보기 지문은 몇 개예요, 여러분? 4개입니다. 그러면 4개면 5개를 맞춰야 되죠, 오선지니까. 그러면 해봐야 몇 개밖에 안 나. 이 하나, 둘, 셋, 넷. 이걸 어떻게 오선지로 만들었을까 했더니 1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0개 집어넣고 1. 맨날 나만 이상한 데서 느껴. 여러분, 참네.
제가 무슨 말 아시죠? 보기 지문을 4개만 깔아놨잖아. 그래놓고 맞은 거 개수 물어보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최대 맞은 개수 몇 개밖에 못 나와? 4개밖에 못 나죠. 근데 오손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서 봤더니 뭘 집어넣은가? 0개를 집어넣고 4개까지 오손지 맞추는 거.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갑시다. 국세의 가산세는 나왔다.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야 된다 그래서 세법상 의무 맞네요. 그래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뭐가 나왔어 밑줄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맞나요? 맞죠? 요거는 지방세도 똑같죠. 자, 가산세는 어디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산세는 어디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랬어. 산출세액에 더한다 그랬어요. 가산금은 어디다 더한다 그랬죠, 여러분? 어디다 더한다고요? 고지세액에 더하는 거죠. 이때 산출세액에 더한다는 것은 이 가산세는 당의 세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산금은 어디다 더한다고요? 고지세. 얘는 당의 세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가산금과 해당 본세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의 가산세가 부과됐어.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어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됐어. 그러면 요때 요 가산세는 어디다 포함하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로 더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재산세의 가산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날짜에 냈다 못 냈다? 못 냈다. 그럼 얘는 이 가산금을 재산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못한다고? 포함하지 못한다고요. 재산세는 재산세, 가산금은 가산금 별도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일로 포함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한테는 여기까지 제가 들어가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나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죠. 가산세는 당의 세목에 포함한다. 가산금은 당의 세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분한다. 재산세는 재산세, 가산금은 가산금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하며 해당 국세를 뭐하면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요. 여기요. 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얘가 50% 감면 대상이야. 50%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야. 그러면 산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하라는 얘기죠. 몇 프로 감면하라고요, 여러분? 50% 감면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차감한 것을 납부하는 거죠. 근데 얘를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답니다. 양도소득세 50% 감면짜리를 신고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뭘 때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20%죠.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 감면 대상이에요? 50%. 그러면 요때 요 때린 가산세 50% 감면해 준다고?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냥 가산세는 다 때리라는 얘기야. 설사 본세가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세요? 만약에 감면해준다 그러면 20%에 50% 감면해주면 10%를 때리게 되잖아. 아니 가산세는 그냥 다 때리라는 얘기야. 설사 본세가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19번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가산금과 가산세자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봤어요. 어려운 거. 19번은 꼭 정리해 주실 거. 두 번째,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나왔다.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냐. 일단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 왜 가산금이야? 납부기한까지. 이 말 때문에 그러죠.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0분의 3. 지방세도 100분의 3 똑같죠.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여러분? 60개월 맞죠? 자, 네 번째, 이것도 맞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 지금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점박이, 두 번째 점박이는 뭐 얘기하고 있고요? 국세. 세 번째 점박이, 네 번째 점박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 이렇게 섞어놨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체납된 납세 고지수별 지방세액이 자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이상일 때 적용한대. 근데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국세면 얼마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100만 원. 그것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죠.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 이때는 합계획으로 따져라, 세목별로 따져라. 밑줄 세목별. 예. 19번 문제는요. 예, 가산세와 가산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예, 중요한 것들 많이 다 물어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안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계산 문제만. 아직 계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가산금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여러분 그냥 과세 요건 밑줄 일반적 과세 요건 한 번만 그냥 눈어 보시고요. 예,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21번 납세의 성립시기 물어본 거죠. 예, 우리 봤던 거. 자, 22번을 좀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기출문제를 슬쩍 바꾼 건데요. 얘는 문제 특징이 뭐냐면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밑줄. 요게 바로 2004년도 15회 때 기출문제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요. 22번은 특징이 뭐냐면 뭐를 물어본 거다 여러분?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본 거죠. 여태까지 이전까지는 2004년도 15회 출제되기 전까지는 성립이면 성립 물어봤고 확정이면 확정을 물어서 따로따로 구분했어. 근데 요 15회 때 그 어려웠다던 15회 때는 뭘 물어본가?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죠. 특징 잡히십니까?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 보유세. 따라서 언제 납세면 성립하죠? 과세, 기류 납세면 성립하죠. 맞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과세 편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 정부가 결정하는 때죠. 근데 지금 원칙을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봤어요? 응? 예외 물어봤잖아. 어떻게 물어봤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는 예외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의 뭐에서 여러분? 신고에서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2번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면 성립하죠. 맞나요? 네, 맞죠. 자, 양도소득세 납세면 성립시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 예정신고하는. 그러면 자,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면 성립일이 언제냐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여러분? 지금 원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예외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출전이 이건 예외를 물어봤는데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원칙을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아야 되죠. 실전에서는. 아,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예외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언제예요? 납세무 성립일이. 그렇죠. 과표 금액,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지금 아직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 물어본가? 그럼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 날에 납세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 날이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네. 이날부터 몇 개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신고는 2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을 기산점으로 한 거는 이유는 뭐냐?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한 거는 바로 이때 납세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왜 양도일이라 안 그렇고 과표가 발생한다는 말이라 했냐? 예. 국계법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허가. 그러면 이때는 허가일과 양도일이 달라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과표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한 심오한 뜻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신고는 양도세는 지금 이거 남았어요. 이거 남았어요. 반대로 체킹해 두시고요. 그리고 납세물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되죠. 3번 인지세는 뭐 할 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성립하고 이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밑줄 특별한 절차 없이. 이게 예외죠. 요거 물어본 거네. 납세문가 성립하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 인지세 대표선 됐죠.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예요, 여러분? 납세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뭐 고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4번 농어촌 특별세. 아, 나왔다. 뭐 부가세 뭘 쫓아가 돼? 본세 쫓아가면 됐죠. 5번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자, 23번 아직까지 요건 시험에 안 나왔죠. 단독 문제로는. 자, 별표 하나.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납세무 소멸 사유죠. 역시 국세 지방세 똑같죠. 1번 납부 충당 맞죠? 2번 부가권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맞죠? 예. 이때 제척기간 좀 보셔야죠. 제척기간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몇 년? 10년. 단 이게 국세로서 무슨 거래면 국제거래일 때는 몇 년? 15년이죠. 무신고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몇 년? 7년. 나머지는 5년. 과소신고 뭐 이런 거죠. 누락신고. 이건 국세 얘기죠. 국세. 지방세는 약간 차이가 있죠. 국세는 몇 년? 지방세는 몇 년? 10년. 무신고일 때는 여기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여기에 다르네요. 나머지 역시 기본이 5년. 이게 제척기간이죠. 잡으셔야 됩니다. 단 여기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 예. 뭐가 있냐면은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니까 모두 신고 못했죠. 예, 지방 소득세도 신고 못했죠. 그러면 이때에 신고 못한 지방세들은 국세 쫓아가서 7년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기본 몇 년? 5년.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그 매도자는 뭘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뭘 내야 돼? 취득세. 근데 둘 다 안 했어. 서로 합의본가 도자와 수자. 야, 우리 너도 신고하지 말고 나도 신고하지 말자. 그럼 우리 서로 안 신고 안 하니까 되지 않겠냐? 그럼 그때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 제척기간이 몇 년? 몇 년? 7년. 그러나 취득세는 몇 년? 5년이죠. 차이가 보이세요? 예.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뭐? 취득세를 서로 합의본가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그래서 둘 다 신고 안 했어? 그럼 양도세는 국세니까 몇 년이고 7년인데 취득세는 몇 년이다는 얘기야? 5년. 그럼 누가 더 불리한가? 양도자가 더 불리한 거죠. 양도자가. 6년째 딱 걸렸어. 신고 안 한 거예요. 왜? 얘가 신고해버렸거든. 뭔 말인지 아세요? 취득자가 신고. 나 그때 샀다? 하고 신고해버린 거죠. 몇 년째? 6년째.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해 못해? 못하죠. 왜? 5년 지났으니까. 근데 누군 걸려? 양도소득 걸린 거죠. 고마워? 그러면서 얘 잡으러 가겠죠. 세무서장이. 여러분 이거 그냥 공소시효 생각하시면 돼요. 공소시효.
어제도 뭐 재밌는 뉴스 하나 나왔대. 그 미성년자가 뭐 살인 혐의를 받았는데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면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근데 그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공시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 60 며칠밖에 안 남았대. 30일인가? 예.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물어봤죠. 이거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그랬더니 기권한다는 소리가 뭐라는가? 법원의 판단을 보고 기다리겠다. 며칠밖에 안 남은데 30 며칠밖에 안 남은데.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건 꼭 잡으라면서 씨. 네, 요거 잡으시고요. 자, 이약 죄송합니다. 하나 더 나갑시다. 제척기간 나면 여러분 모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소멸시효. 국세 몇 년? 5년. 지방세 몇 년? 5년. 단 얼마 이상일 때는 5억 원 이상일 때의 국세는 몇 년? 10년. 네. 그럼 됐어요. 다 정리됐어. 뭐.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나오기만 해봐. 이씨. 자, 그래서 2번 제척기간의 만료, 3번 소멸시효 완성, 4번 밑줄 납세무자 사망한테는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니죠. 사망하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세금 내야 돼?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재산 없고 세금만 물려주고 가셨다. 반장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상속 포기. 상속 포기해야 돼.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자, 5번 부가의 뭐 여러분? 취소. 근데 부가의 밑에다 적으세요. 철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아, 소멸 사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가의 취소. 부가의 철회. 또 하나 더 주세요. 결선 처분. 이런 것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의 철회는, 부가의 취소는 소멸 사유지만, 부가의 뭐는?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결선 처분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납세무자의 사망, 그 다음에 부가의 철회, 그 다음에 결선 처분. 근데 부가의 철회나 결선 처분까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세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좀 그런데. 자, 잡으시고요. 자, 24번 보죠.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 나왔다. 부정한 행위로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얼마, 이를 부과하시는 날부터 몇 년인가. 단 결정, 판결, 상호, 합의, 경정등기의 밑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했죠. 예외는 좀 묻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물어봐라, 그 얘기야. 왜냐면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외 규정까지 하면 여러분이 한없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는 뭐라고 한가? 예외는 좀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만 대답하세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써놓는다는 거. 나는 그게 보여.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 결론 몇 년이야? 뭐니까 부정이죠. 그럼 국내를 바꿉시다. 국외로 15년. 예. 그렇죠. 자, 26쪽 부동산 세법 갑시다. 자, 부동산 세법은 이거죠, 여러분. 최근에 뭐 작년에 나왔죠? 예.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죠. 자, 부동산 세법은 뭐 할 때와 취득할 때와 뭐 할 때와 보유할 때와 뭐 할 때 처분할 때 이거 구분해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 첫째 뭐 농부. 농부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방 교육세죠. 거꾸로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주워 먹는 문제예요. 게임 끝이야 뭐.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2015년 4월경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역시 박스 열금 문제. 바로 작년 기출 문제네요.
취득 단계에서 물어본 거죠. 요거 물어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면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여러분. 뭐는? 인지세는 무슨 단계와? 취득과 무슨 단계죠, 여러분? 처분 단계죠. 왜? 매수자가 내고 매도자가 내니까. 그죠? 매수자, 매도자, 매매계약서니까. 이것도 계속 얘기한 거죠.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면 인지세 냅니다. 인지세 냅니다. 그럼 갑시다. 취득 단계인데 기억, 재산세 나왔다. 야, 정말 기억을 찍었다면 창문 열어야죠? 열어야죠, 어떻게 해. 그럼 기억난 거 지워. 지워봐요. 몇 번 지워요? 1번, 2번, 3번. 똑같죠? 1타 3피.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박스 열거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누차 강조했어요. 그럼 이제 몇 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 남았어요? 4번과 5번 남았잖아. 그러면 4번과 5번의 다른 점 뭐예요, 여러분? 니은, 또 디귿, 또 리을미음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개만 알면 돼? 2개.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럼 니은 봅시다. 농특세. 농특세 무슨 단계? 모든 단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근데 5번은 없으니까 5번 탈락. 답은 몇 번? 4번이죠, 뭐. 그럼 우리 보기 몇 개 풀었어요, 지금? 2개 풀고 답 나왔잖아. 정말 이거 천기누설인데, 여러분들은. 미치겠다. 나만 감탄해. 이제 지겨워? 자, 종부세, 보유세, 지방교육세, 뭐야, 특징? 지방교육세 뭐야, 여러분? 취득, 보유 모두 발생했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인지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죠, 이거죠, 뭐. 자, 4번 보죠. 자, 4번 17의 기출문제인데, 자, 조건 보세요. 조건 보세요. 조건 몇 가지예요? 2가지. 어떤 조건이에요? 보유세, 그리고 엔드 뭐야, 여러분? 국세. 그러면 제지종에서 뭐야? 종. 답 딱 손들고 있잖아. 자, 문제 6번 보죠. 다음 중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조세로서 틀린 것은? 자, 15의 추가 문제네요. 1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양도할 때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은 아닌 거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나온지 모르겠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 근데 이때 양도자가 개인이면 뭐가 부과되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문제니까? 15의 추가.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냐 아니냐서 하나 더 따진다 그랬죠?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있으면 없으면 물어봐갖고,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면 뭐야? 이게 뭐야?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사업행위를 양도했대.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소득세잖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뭐로 구분되는 거야,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거죠. 이때 요 종합소득세라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랬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또 주택 신축 판매업자. 무슨 글자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 같이 다? 업자, 업자. 이게 바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가가치세, 농부 모든 단계죠. 양도자, 즉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치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4번 종합부동산세. 야, 써져 있죠, 답이? 왜? 종부세가 어쨌는데? 종부세는 보유세야. 실제요,
요거 제가 15에 추가한 겁니다. 실전에서 15에 추가했더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좀 민망한데 취득세가 나왔어요. 취득세가. 난 정말 차마 그걸 실전에 못 내서 제가 고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집어넣습니다. 4번에다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실제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가 나왔었어요. 취득세. 그러면 써져 있잖아요. 야, 양도 해놓고 답을 뭐로 내서 취득. 언제 때 문제 여러분? 15에 무슨 해? 추가. 무슨 해인지 알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7번만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의 밑줄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예,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전 문제하고 18회 때 특징이 뭐냐면요. 이전 문제는 취득이면 취득, 보유면 보유, 처분이면 처분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물어봤는데 18회 때 제일 난이도 어려웠던 애죠? 아니 8회 때. 여러분 15회 때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 전에 제일 어려웠던 데가 8회 때입니다. 15회가 나오면서 8회가 찌그러졌어. 진짜 여러분 8회 시험 합격자 대단한 자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 8회 합격자야. 딱 그러면 수그리 그래야 돼. 어이 8회 합격자니까. 아 진짜 여러분 8회 합격하신 분들 그 8회 문제가 그 전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면서 15회 하면서 묻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8회 때 보면 1번 조건이 뭐죠 여러분? 취득과 보유죠. 취득과 보유. 그럼 뭘 물어보겠죠 여러분?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요. 취득과 보유 시에만 조건 잘 봐야 돼. 그럼 뭐죠 여러분? 농특세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취득과 보유는 물론 어디도 발생하니까 처분이도 발생했죠. 등록면에서는 왜 답이 못 돼요? 취득에서만 발생하니까.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니까. 취득세는 취득 단계. 근데 5번 뭐야?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 그래서 18회 때가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9번, 10번 묶으시고요. 9번, 10번. 이건 납세물 편의 제도가 인정되는 거죠. 예,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예, 좀 쉽죠. 예, 심한 문제 조금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